너까지 잃을 수 없었어. 그래서 쇼핑몰을 만든 거야. 널 지키려고. 전설이라 불리던 킬러 정진만. 세상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거대한 용병 기업 바빌론의 눈을 속이기 위해 완벽하게 계산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정진만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수십 년 동안 어둠 속에서 세계를 주무르던 바빌론의 가장 깊숙한 치부를 도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빌론은 단순한 용병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부터 정권의 뒷배를 자처하며 정적 암살과 납치, 기밀 공작, 심지어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와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분쟁 지역의 공작에 이르기까지 온갖 더러운 일로 피를 적셔온 거대 악의 축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민간인 학살과 조작된 쿠데타의 진실, 그리고 전 세계 클라이언트들과 살인 대행 데이터가 담긴 핵심 서버는 수조 원의 가치를 넘어서는 바빌론 그 자체였습니다. 정진만은 자신의 유일한 피부치이자 조카인 정지한을 이 끔찍한 킬러들의 세계로부터 영원히 보호하기 위해 바빌론의 목줄을 쥐어잡을 협상 카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진만의 장례식이 엄수되는 와중에도 어둠 밑바닥에서는 진짜 작전이 개시되고 있었습니다. 진만은 형사 진우의 조력으로 가짜 시신을 만들어 세상의 시선을 돌린 뒤 자신의 오랜 동료들인 파신, 철승, 진호 등 베테랑 킬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졌지만 정진만이라는 이름 하나로 뭉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진만은 바빌론 본사의 지하실을 타격하기 위한 치밀한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목표 지점은 지하 2층의 상황실, 지하 4층의 무기고,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 숨겨진 메인 서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 본사는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요새였습니다. 옥상에는 30mm 대공포가 배치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사각지대 없는 CCTV망과 경계 로봇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정진만은 가장 과감한 수를 던집니다. 바빌론 내에서도 가장 잔혹한 괴물로 불리는 베일의 얼굴을 본뜬 특수가면을 쓰고 그 자신 직접 베일로 위장해 바빌론 본진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널 죽인다. 목소리까지 가다듬으며 베일의 인상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정진만은 바빌론 내부로 침투를 시도합니다. 동료들이 외부에서 CCTV 감시망을 해킹하고 동선을 교란하는 동안 진만은 신속하게 무기 창고를 거쳐 서버가 올려지는 지점까지 도달합니다. 하지만 뜻밖의 변수가 그를 막아서게 됩니다. 24시간 무기고를 철통같이 지키는 최첨단 경비 로봇이 등장한 것입니다. 단 1초 만에 진만의 체형과 스캔 데이터를 분석한 로봇은 위장을 간파하고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서버가 올려지는 강철문이 열리는 시간은 단 몇 분. 이 시간을 놓치면 바빌론의 기밀을 손에 넣고 탈출하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봇의 무한한 체력과 무지막지한 속도 앞에 레전드 킬러 정진만조차 몰리기 시작하지만 진만은 로봇의 결정적인 약점과 강철문 구조를 역으로 이용하는 뛰어난 센스를 발휘합니다. 좁은 문틈 사이에 로봇을 고립시키고 약점을 파괴하며 강철문을 뚫어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같은 시각 바빌론 보안팀 내부에서도 이상 징후를 감지합니다. 상황실에 있던 베일 팀장이 불과 2분 만에 전혀 다른 층의 복도에서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베일이 2명이다. 이상함을 느낀 보안팀이 비상을 걸고 진만의 뒤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주차장에는 베일의 차량이 2대나 멈춰 서 있었고 바빌론 내부 전체에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정진만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서버의 데이터 소스를 확실하게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밖에서 그를 기다리던 수송 헬기에 서버를 실어보내며 마침내 바빌론의 아킬레스건을 완벽하게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서버를 손에 쥔 정진만은 이제 이 거대한 기밀을 담보로 바빌론에게 영원한 불가침 조약을 요구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 긴 중립 상태야말로 자신의 조카 정지한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작전을 마친 정진만은 마침내 살아있는 모습으로 조카 정지한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삼촌이 이미 죽은 줄로만 알고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던 지한에게 있어 눈앞에 멀쩡히 살아 돌아온 삼촌의 존재는 안도감인 동시에 또 다른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아이고 나야. 뭐 하는 거야? 살아 돌아온 삼촌 정진만과의 재회는 감격스러움도 잠시 씁쓸하고 서늘한 진실의 직면이었습니다.
지아는 삼촌이 그동안 운영해 온 쇼핑몰 머더헬프의 실체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평범한 무역회사인 줄로만 알았던 그곳은 사실 청부 살인업자들과 킬러들에게 무기와 장비를 거래하는 끔찍한 어둠의 아지트였습니다. 지아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거부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삼촌의 변명은 지안에게 정당화될 수 없는 비극일 뿐이었습니다. 나 지키려고 청부살인업자한테 돈 받고 무기 거래하는 사업을 했단 얘긴데 그 사람들은 삼촌한테 사감 무기로 누군가 죽였겠지. 지안의 칼날 같은 질문에 정진만은 낮게 읊조립니다. 응. 이게 내 세계야, 정지안. 죽기 싫으면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냉혹한 세계. 정진만은 그 처절한 사슬 속에서 조카를 위험에 빠뜨린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면서도 지안이 피할 수 없는 킬러들의 숙명에 이미 발을 들였음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지안은 1초도 이 기괴하고 피비린내 나는 세계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 떠나겠노라 선언하는 지안에게 정진만은 신분증과 총 한 자루를 건네며 마지막 조언을 남깁니다. 가져가. 정지안. 이제부터 스스로 살아남아야 해. 그렇게 삼촌의 그늘을 벗어난 지안은 아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 숨어듭니다. 하지만 킬러들의 세계를 떠났다고 해서 그 세계가 남긴 트라우마까지 벗어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지안은 겉으로는 말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육지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속은 이미 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삼촌의 죽음과 쇼핑몰 사건 속에서 자신이 총을 쏘고 목을 베어 넘겼던 성주의 환영이 환각처럼 따라다녔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단 한순간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안은 자신이 머무는 집 주변 전체에 촘촘하게 감시 CCTV를 설치하고 마당과 사각지대마다 섬뜩한 트랩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들을 향한 극도의 경계심과 공포가 그녀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외롭고 위태로운 지안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어준 것은 섬에서 만난 순박한 청년 우진이었습니다. 처음에 지안은 우진을 극도로 의심했습니다. 우진의 배 안에서 무거운 총기가 발견되고 심지어 킬러들의 어둠 사이트인 머더헬프와 관련된 흔적까지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촌이 죽은 줄 알았던 시점에도 여전히 가동되고 있던 머더헬프의 흔적을 본 지안은 우진 역시 자신을 노리고 접근한 바빌론의 킬러가 아닐까 의심하며 그에게 차가운 총구를 겨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우진은 킬러가 아닌 그저 선장의 부탁으로 뭔지도 모른 채 짐을 운반해준 순박한 섬 청년에 불과했고 과거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던졌던 선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지안은 비로소 의심의 날을 거두고 우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진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섬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대접 속에서 지안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맛봅니다. 동네 어머니들이 건네주는 무말랭이 반찬과 소세지 야채볶음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졌고 자신을 걱정해 슬그머니 담을 넘어와 음식을 챙겨주는 우진의 순수한 마음에 지안은 잠시나마 킬러의 세계에서 벗어난 듯한 평온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살얼음판 위에 얼음처럼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우진이 음식을 전해주러 지안의 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지안이 설치해둔 정교한 경계 장치가 작동하며 날카로운 위협이 가해졌고 지안은 순식간에 눈빛을 바꾸며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놀란 우진에게 집안의 엄중한 CCTV 모니터링 화면을 걸리게 된 지안은 스스로도 이 비정상적인 삶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한편 정진만이 바빌론의 핵심 서버를 훔쳐간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바빌론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밀 서버가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거래처들과 로비스트들이 바빌론과의 계약을 꺼리기 시작했고 회사 매출은 반토막이 나며 사상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정진만은 이 틈을 타 바빌론 경영진을 향해 협상을 건넸습니다. 지금부터 정지안을 비롯해 나 정진만과 관련된 자들은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 이게 지켜지면 서버 내용은 세상에 나올 일 없을 겁니다. 자신과 조카 그리고 동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영원한 불가침 조약. 만약 지안의 몸에 작은 상처라도 난다면 수십 년간 축적된 바빌론의 온갖 비리와 살인 데이터가 전 세계에 폭로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정진만이 제시한 불가침 조약은 바빌론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틀어쥐었지만 거대 용병 기업 바빌론이 순순히 숙이고 들어올 리 만무했습니다. 바빌론 본사는 1년 동안이나 서버를 되찾지 못하고 지물거리던 한국 지부의 용안을 단칼에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부 총괄 책임자인 쿠사나기를 한국으로 급파합니다. 쿠사나기는 정진만과의 협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냉혹하고 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머더헬프 게시판을 해킹해 가공할 만한 공지를 올립니다. 바로 정진만의 조카 정지안을 생포해오는 자에게 무려 2천만 달러 하나 약 270억 원라는 엄청난 현상금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2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피값이 걸리자 전 세계의 하급 킬러들과 돈에 눈이 뒤집힌 용병들이 순식간에 지안이 숨어있는 외딴 섬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누리고 있던 짧고 달콤했던 평화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평범한 섬 소녀 아린으로 살아가려던 지안의 집 둘레로 잔잔바리 발이 킬러들이 직접 떨어지는 들이닥치기 상황이 올 시작합니다. 수도 있어. 그럴 땐 떨어진 발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남아있는 발을 잘 지켜야 돼. 하지만 지안은 과거의 무기력했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지안은 삼촌 정진만에게 배웠던 생존 기술과 그동안 집 주변에 설치해두었던 정교한 트랩, 그리고 세열, 가열, 폭향, 약산탄인 클레이모어를 활용해 들이닥치는 킬러들을 하나씩 격퇴해 나갑니다. 지안의 집은 순식간에 요새로 변모했습니다. 지안은 총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다수의 적을 유인하고 방탄으로 특수 제작된 책상을 방어벽 삼아 킬러들의 맹렬한 총격을 막아냅니다. 그러나 현상금에 눈이 먼 킬러들의 숫자는 끊임없이 밀려들었습니다. 혼자서 수많은 적을 상대하기엔 체력적으로도 물량으로도 명백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이 비참한 난투극을 목격한 섬 청년 우진까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안은 우진을 보호하면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방탄 책상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헐떡이던 지안의 위기 순간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정진만의 충직한 조력자이자 S급 킬러인 소민혜였습니다. 민혜는 순식간에 현장에 침투하여 지안을 압박하던 하급 킬러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쓸어버립니다. 민혜의 압도적인 무술과 사격술 덕분에 지안은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쿠사나기가 동원한 진짜 정예 부대, 일본에서 파견된 바빌론 최고의 용병 남매인 제이와 큐가 섬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하급 킬러들과는 차원이 다른 암살과 전투에 특화된 완벽한 인간 병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섬에 도착하면서 과거 정진만과 이들 남매 사이에 얽혀있던 16년 전의 서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6년 전 정진만은 한국 특임대 소속 상사로서 해외 VIP 인질 구출 작전에 투입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바빌론 최정예 용병으로 투입된 큐와 제이 남매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큐는 단 1초 만에 현장 구조와 적의 배치를 암기하는 비범한 암살 특화 용병이었지만 무자비한 작전 수행 방식 때문에 민간인의 희생을 전혀 개의치 않는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전 도중 동생 제이가 적의 함정에 빠져 치명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연막탄을 투척하며 현장에 난입해 제이를 구출해낸 인물이 바로 정진만이었습니다. 진만은 특유의 뛰어난 상황 판단력으로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들을 완벽하게 제압했고, 이 모습을 본 큐는 정진만이라는 남자의 압도적인 실력과 품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던 큐는 진만에게 묘한 호감과 연정을 품고 데이트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간 꼭 같이 마셔요. 술.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어쩌면 연인이 될 수도 있었던 묘한 기류를 남겼던 두 사람. 하지만 16년이 흐른 지금 큐가 한국 땅을 밟은 이유는 과거의 호감이 아닌 정진만을 잡고 그의 조카를 생포하라는 바빌론의 냉혹한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킬러들의 세계에서 과거의 감정 따위는 표적 앞에 명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큐와 제이 남매 그리고 일본 용병팀은 바빌론 한국 지부의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정진만을 압박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시범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정진만에게 협력하려던 지역 조직 깡패들의 아지트를 찾아가 은퇴식을 빙자한 참혹한 살육을 벌이며 자신들의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해 보입니다. 다국적 밴드를 불렀냐며 빈정거리던 깡패들은 순식간에 제이와 용병들의 무자비한 칼날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다시 현재의 섬 제이와 큐 부대는 드론과 최첨단 폭발물까지 동원하여 지안의 집을 전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방탄 책상 뒤에서 겨우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던 지안과 그녀를 도우려던 소민혜는 거대한 화력 앞에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민혜가 큐의 사격망을 견제하며 맹렬히 맞서 싸우는 사이 집 안팎은 순식간에 불길과 총성에 휩싸이며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이 참혹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가장 비극적인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지안에게 소소한 평화와 온기를 선사했던 순박한 섬 청년 우진이 용병들이 쏜 무차별 총격에 맞아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차갑게 식어가는 우진의 시신을 가슴에 안은 지안은 거대한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 오열합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아무리 평범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자신과 얽힌 사람들은 결국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잔인한 현실이 지안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누구도 구할 수 없다는 극심한 절망 속에서 지안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삼촌의 이름을 목 놓아 부릅니다. 정진만, 정진만, 정진만. 삼촌의 이름을 3번 외친 바로 그 순간 거친 헬기 소리와 함께 거짓말처럼 정진만이 하늘에서 등판합니다. 진만은 헬기 위에서 바빌론 용병들을 향해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으며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하고 지안과 미네를 구출해냅니다. 우진의 비극적인 죽음은 지안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더 이상 삼촌의 그늘 뒤에 숨어 보호받는 무기력한 조카로 남지 않겠다고, 다시는 내 소중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꼴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지안은 마침내 눈빛을 완전히 바꾸며 정진만에게 선언합니다. 자신이 직접 쇼핑몰 머더헬프의 새로운 대표가 되어 이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겠노라고. 한편 정진만을 생포하라는 쿠사나기의 명을 받고 움직이던 일본 용병 제이는 오직 정진만을 제 손으로 가장 잔인하게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난 베일과 충돌하게 됩니다. 진만을 생포해야 한다는 제이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베일은 눈이 뒤집혀 진만을 향해 달려듭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베일은 걸리적거린다며 같은 편인 제이마저 단칼에 베어 살해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제이를 처리한 베일은 어두운 컨테이너 미실 안으로 도망친 정진만을 뒤쫓아 들어갑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사각의 컨테이너 안, 밖에서는 컨테이너가 덜컹거리며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 안에서 역대 최고의 숙적이자 원수인 정진만과 베일의 1대1 사투가 시작됩니다. 여전하시네, 정진만 씨.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당신은 죽는 게 무섭나요? 두 사람은 야간 투시경을 쓴 채 서로의 숨소리와 미세한 움직임에 의존하며 칼과 총을 주고받습니다. 치열한 육탄전 끝에 두 사람은 서로의 몸에 깊은 칼자국을 내며 피를 쏟아냅니다. 싸움이 과열되던 중 베일은 진만의 야간 투시경을 빼앗았으며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잔머리 굴리다 자기에 넘어가는 거야. 비웃으며 진만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베일. 하지만 그 순간 베일의 얼굴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정진만이 베일을 끌어들이기 위해 파놓은 치밀한 함정이었습니다. 진만은 자신이 쓰던 야간 투시경에 미리 소형 폭발 장치를 세팅해 두었고 베일이 그것을 빼앗아 얼굴에 쓰는 순간 터지도록 설계했던 것입니다. 얼굴에 참혹한 부상을 입고 비틀거리는 베일을 향해 정진만은 망설임 없이 여러 발의 총알을 박아 넣습니다. 과거 자신의 가족들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사람의 피를 쥐어짜냈던 괴물 베일. 마침내 정진만은 자신의 손으로 베일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버리며 오랜 악연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베일의 참혹한 죽음 이후 쿠사나기는 제이가 베일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큐를 철저히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쿠사나기는 큐에게 제이를 죽인 범인이 바로 정진만이라고 거짓말을 시전합니다. 동생을 그 누구보다 아꼈던 큐에게 있어 정진만은 이제 단순한 작전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을 앗아간 불침번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큐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서서히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한편 정진만의 조력으로 구출된 정지아는 약속대로 쇼핑몰 머더헬프의 새로운 수장이 되기 위한 혹독한 각성의 과정을 밟아 나갑니다. 지아는 S급 킬러 소민의 밑에서 피를 토하는 격투술과 살인 기술을 전수받습니다. 격투와 진짜 살인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기에 지아는 자신의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면서도 이를 악물고 훈련에 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컴퓨터 천재 브라더와 정진만으로부터 총기의 종류와 특성, 저격 시 반사광을 차단하는 기술, 그리고 머더헬프의 정교한 생체 인증 로그인 시스템과 재고 파악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습득해 나갑니다. 단순한 킬러가 아닌 전 세계 킬러들의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머더헬프의 진짜 운영자로서 거듭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렬한 훈련 끝에 머더헬프의 새로운 대표로 정식 취임한 정지아는 삼촌 정진만의 강대강 대립 방식에 의문을 표합니다. 끊임없이 숨고 싸우고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는 또 다른 희생자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섬에서의 비극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삼촌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숨어 있다가 싸우고 옮기고 또 숨어 있다가 또 싸우고. 그래서 몇 명이나 더 죽으면 끝나는 건데? 힘없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증명해 볼게. 내가 뭐부터 하면 되는데. 지아는 삼촌의 방식을 넘어 직접 바빌론과의 전면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마침내 바빌론과 머더엘프의 공식 협상날, 대형 트럭과 함께 현장에 나타난 것은 정진만이 아닌 당당한 자태의 머더헬프뉴 대표 정지안이었습니다. 바빌론의 동아시아 지부장 쿠사나기는 정진만 대신 애송이 같은 지안이 나오자 그녀를 대리인 취급하며 농락하려 듭니다. 아주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지안의 어린 시절 비극을 건드리며 도발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지안은 눈 하나 눈동자 흔들리지 않은 채 쿠사나기를 똑바로 응시하며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협상을 주도합니다. 약속을 꼭 어기시네.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시나? 정진만 여기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정지안입니다. 협상은 제가 합니다. 지안은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바빌론이 탐내던 머더헬프의 서버 기밀을 넘기는 조건으로 머더헬프의 사업과 수익을 바빌론과 공유하고 향후 최우선 파트너십을 맺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절대적인 조건은 정진만을 비롯한 머더헬프 식구들을 향한 바빌론의 모든 공격을 즉시 중단하고 영원히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쿠사나기가 코웃음을 치며 협상을 거절하고 정진만의 목을 요구하려 하자 지아는 숨겨둔 진짜 카드를 꺼내듭니다. 지아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이 자리에 설치된 대형 폭탄들이 자신의 생체 신호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이 폭탄들은 제 생체 신호와 연결돼 있어요. 이 신호가 끊기는 순간 터집니다. 죽는 거 이제 두렵지 않아요. 난 그 섬에서 이미 죽었어야 했으니까. 당신은 어때요? 죽는 게 무섭나요? 지안의 눈빛에서 퍼져나오는 서늘한 광기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앞에 산전수전 다 겪은 용병 수장 쿠사나기조차 순간적으로 압도당하고 맙니다. 제 아무리 사악한 쿠사나기라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지안의 미친 배짱 앞에서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쿠사나기는 지안의 협상한 트럭을 수용하며 일시 후퇴를 결정합니다.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친 지안은 머더헬프 내부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또 한 번의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동안 오직 정진만과 정지안 두 사람에게만 부여되었던 최고 등급의 권한인 코드 그린을 자신과 함께 피를 흘려온 미네, 브라더, 파신, 진호 등 모든 동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코드 그린이 됐음에요. 여기 함께 와준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코드 그린이 맞아요. 단순한 상하관계와 계약관계로 묶여있던 킬러들이 지안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 비로소 하나의 따뜻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찾아왔다고 믿었던 순간 바빌론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악한 음모가 다시 구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안과의 협상에서 물러난 쿠사나기는 정진만을 확실하게 무너뜨릴 가장 비열한 수작을 부립니다. 바로 정진만의 둘도 없는 오랜 친구이자 스승 같은 존재인 파신의 어린 아들 아띠를 해외에서 비밀리에 납치한 것입니다. 파신은 싸움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최정의 괴물이었지만 하나뿐인 어린 아들의 목숨이 담보로 잡히자 완벽하게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죠. 내 목 따르고 잔챙이들끼리 힘을 합쳐보시겠다. 내가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쿠사나기는 파신에게 아들을 살리고 싶다면 정진만을 배신하고 정지안을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협박합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갈등하던 파신은 결국 아들을 구하기 위해 바빌론의 요구에 응하는 척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파신은 아들을 구출해 달라는 구실로 정진만을 필리핀의 정글 오지로 유인해 머더헬프 아지트로부터 멀리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정진만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달리는 차 안에서 소민혜에게 총을 쏘아 그녀를 강물 아래로 떨어뜨리고 쇼핑몰 지하로 돌아와 컴퓨터 천재 브라더의 다리마저 총으로 쏴버립니다. 급기야 정지안마저 자폭장치를 가동할 새도 없이 제압하여 바빌론에 넘기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참혹한 비극의 이면에는 정진만의 수와 파신의 눈물겨운 속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진만은 필리핀 현지에서 바빌론 용병들에게 일부러 잡혀 고문까지 당하는 혹독한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습니다. 진만은 고문 속에서 적들의 방심을 유도하여 마침내 파신의 아들 아띠가 갇혀있는 진짜 위치를 알아냈고 초인적인 전투력으로 용병들을 제압하고 탈출하여 아띠를 극적으로 구출해낸 것입니다.
아띠를 안전하게 구출한 정진만은 곧바로 한국의 파신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안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태의 진실을 소리쳐 알립니다. 나도 지금부터 내 아들 납치할 거니까 고마워하지 마라. 아들이 무사하길 바란다면 바빌론 꼭두각시짓 집어치우고 정지한 지켜내. 진만의 고통스러운 노력을 통해 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은 파시는 그제야 핏빛 오열을 터뜨리며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자신이 바빌론을 속이기 위해 술수를 썼음을 밝힌 파시는 즉시 제안을 풀어주고 다리를 다친 브라더를 등에 들쳐업은 채 지하비상 탈출구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미 쿠사나기가 보낸 정예 용병들과 동생의 복수심에 눈이 뒤집힌 큐가 쇼핑몰 지하 턱밑까지 바짝 들이닥친 후였습니다. 파시는 지안과 브라더를 지하 탈출로 통로 안으로 강제로 밀어넣고는 스스로 비상 철문을 닫아버립니다. 얼른 나가. 나도 곧 따라 나갈게.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파시는 온몸으로 철문을 막아서며 홀로 수십 명의 용병과 큐의 사격을 막아냅니다. 몸 전체에 무수한 총알과 칼날이 꽂히는 비참한 고통 속에서도 파시는 자신의 아들을 구해준 친구 정진만과 그의 조카 정지안을 위해 끝까지 스위치를 지키며 장렬하게 목숨을 거둡니다. 파신의 희생으로 탈출로 안쪽까지 들어왔지만 끈질기게 추격해온 큐의 사격에 브라더마저 총상을 입고 넘어집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브라더는 더 이상 자신이 지안의 짐이 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오열하는 지안을 밀쳐내며 마지막 비상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지안아, 너라도 꼭 살아남아라. 셔터 너머로 브라더의 마지막 비명이 들려오고 홀로 지하 탈출로 끝에 있는 비상 통제실에 도달한 지안은 오열합니다. 통제실 모니터에는 파신 사부에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과 피투성이가 된 브라더, 그리고 쇼핑몰 내부를 짓밟고 있는 바빌론 용병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삼촌과 동료들이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머더헬프의 진짜 마지막 수단. 지안은 눈물을 흘리며 쇼핑몰 자폭 스위치를 강력하게 내리누릅니다. 스프링클러에서 순식간에 수천 리터의 기름이 쏟아져 내리고 거대한 폭발과 함께 붉은 화염이 쇼핑몰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안을 수색하던 바빌론 용병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거대한 불길 속에서 타죽고 맙니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쇼핑몰 밖으로 겨우 탈출한 정지안의 눈앞에 또다시 과거의 트라우마인 성주의 환영이 나타납니다. 환영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동료들을 잃은 채 혼자 살아남은 지안의 비참한 현실을 비웃으며 그녀의 정신을 짓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지안은 더 이상 과거에 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지안은 성주의 환영을 차갑게 노려보며 스스로의 의지로 그 환각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킬러로서의 완벽한 정신적 각성을 이뤄낸 것입니다. 밖으로 빠져나온 지안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정진만이 머더헬프 운영자로서 구축해 두었던 최정예 용병 조직, 바로 레드코드의 대장 안성범과 수많은 레드코드 대원들이 지안의 앞에 일렬로 무릎을 꿇고 서 있었습니다. 사실 쿠사나기는 사전에 안성범에게 막대한 돈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편에 붙으라고 포섭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안성범을 비롯한 레드코드 대원들은 정진만과의 깊은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고 새로운 그린코드 수장인 정지안을 목숨 바쳐 경호하기 위해 현장에 집결했던 것입니다. 안성범의 호의 속에 레드코드의 비밀 본거지로 이동한 지안은 뜻밖의 기적과 마주합니다. 파신의 총에 맞아 강물로 떨어졌던 S급 킬러 소미네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미네는 총상을 입은 채 강가로 기어나왔고 진만의 부탁을 받은 안성범이 그녀를 극적으로 구출해 치료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철성을 구출해낸 옐로우 코드 재원까지 합류하면서 지안의 곁에는 다시 강력한 조력자들이 집결하게 됩니다. 한편 폭파된 쇼핑몰 잔해 속에서 머더헬프의 서버 단말기를 회수한 바빌론 측은 환호하며 해킹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는 컴퓨터 천재 브라더가 깔아둔 치밀한 덫이었습니다. 브라더는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가가 서버에 접속할 경우 주변 일대의 모든 전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악성 바이러스를 세팅해 두었던 것입니다. 바빌론 본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력을 복구하느라 극심한 혼란에 빠진 그 짧은 틈을 타 브라더가 미리 바빌론 내부 시스템에 심어두었던 해킹 프로그램 두더지가 가동됩니다. 머더헬프 서버가 바빌론의 메인 서버와 역으로 연결되면서 정진만조차 30%밖에 풀지 못했던 바빌론 수십 년간의 온가지 범죄 기밀과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부 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빌론이 머더헬프를 삼키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모든 치부가 역으로 탈취당하는 완벽한 역공이 성립된 것입니다. 잘 들어.
당신이 한 지 세상이 다 까발려버리기 전에. 그랬다가는 정진만 죽어. 그러면은 너도 죽어. 그 시각 동생 제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 눈이 뒤집혀 있던 큐는 필리핀에서 돌아온 정진만을 기습해 그를 제압한 뒤 바빌론 본진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쿠사나기는 그토록 원하던 정진만을 드디어 붙잡았다는 사실에 도취하여 진만을 참혹하게 고문하는 영상을 촬영해 정지한에게 전송하며 협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정진만이 붙잡힌 것조차 정지한이 설계한 거대한 판짜기의 일부였습니다. 지한은 쿠사나기가 삼촌을 잡으면 생체 정보를 이용해 머더 헬프를 장악하려 할 것이고 승리에 도취하여 경계망을 풀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진만이 몸을 던져 시간을 버는 동안 지한은 전 세계의 산재한 레드코드 대원들의 GPS를 모두 제거하게 한 뒤 산속한 곳으로 유인기지를 만들어 바빌론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지한은 삼촌에게 배웠던 냉혹한 킬러들의 규칙을 역으로 적용하여 쿠사나기의 목에 무려 5천만 달러 하나 약 680억 원라는 파격적인 현상금을 걸어버립니다. 이제 쿠사나기는 전 세계 킬러들의 가장 매력적인 표적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지한의 진짜 반격은 바빌론 내부를 향했습니다. 지한은 역해킹으로 손에 넣은 바빌론 내부 CCTV 영상과 비밀 기록들을 활용해 쿠사나기의 추악한 거짓말을 전 세계 바빌론 대원들에게 폭로합니다. 큐의 동생 제이를 살해한 진짜 범인이 정진만이 아니라 광기에 사로잡혔던 베일이었다는 진실, 그리고 쿠사나기가 이를 알면서도 큐를 이용하기 위해 정진만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이 영상으로 명백히 밝혀집니다. 진실을 알게 된 큐는 거대한 충격과 분노 속에 정진만을 향했던 총구를 거두고 쿠사나기를 향해 차가운 번개 같은 저기를 돌리게 됩니다. 지한이 폭로한 진실의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일이 제이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던 바빌론 내부 직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쿠사나기가 대원들이 타고 있던 퇴근 버스를 통째로 폭파하고 단순 사고로 위장했던 참혹한 영상까지 그대로 유출된 것입니다. 자신들 역시 언제든 쿠사나기의 손에 버려지고 참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바빌론 용병들과 대원들은 거대한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쿠사나기에게 일제히 등을 돌립니다. 바빌론 본사 경영진마저 사태가 수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자 쿠사나기를 완벽하게 버리고 고립시켜버립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권력과 지위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난 것을 깨달은 쿠사나기는 광기에 사로잡혀 권총을 들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고립된 그녀의 앞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정지한이었습니다. 더 이상 삼촌의 그늘 뒤에 숨던 어린 조카가 아닌 거대 용병 회사의 수장을 무릎 꿇린 머더 헬프의 진짜 수장 정지한. 지한은 광기에 차 울부짖는 쿠사나기의 이마를 향해 단 한 발의 정밀한 총알을 박아 넣으며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던 쿠사나기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단합니다. 쿠사나기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직후 마침내 베일에 쌓여있던 바빌론의 진짜 수장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십 년간 어둠 속에서 세상을 주무르던 채는 정진만과 정지한의 만만치 않은 역량과 머더 헬프의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는 정진만과 정지한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휴전을 제안합니다. 바빌론의 기밀 데이터가 단 하나라도 외부로 유출된다면 정진만과 정지한 너희 둘은 물론 머더 헬프와 관련된 모든 자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 제거할 것이다. 채 소유의 거대한 악의 축이 던진 서늘한 경고 앞에서도 정지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맞받아칩니다. 당신이나 약속 지켜. 더 이상 정진만의 보호 아래 떨고 있던 어린 조카가 아닌 거대 용병 기업의 수장과 맞대결을 펼치며 당당히 협상을 이끌어내는 당찬 거목으로 성장한 지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정진만과 정지한 그리고 살아남은 동료들은 바빌론 한국 지부의 모든 인원이 철수한 것을 확인합니다. 정진만은 미리 건물 곳곳에 설치해 두었던 비상폭탄의 스위치를 가동합니다. 거대한 폭음과 함께 바빌론 한국 지부의 요새가 굉음을 울리며 허물어져 내리고 수십 년간 수많은 피를 쥐어짜냈던 거대한 악의 거점이 잿더미로 변해갑니다. 나란히 서서 허물어지는 바빌론의 요새를 바라보는 정진만과 정지한 그리고 소민혜와 안성범 등 동료들의 모습 뒤로 길고 길었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단락됩니다. 모든 연기가 가라앉고 한적해진 공간 속에서 정진만은 대견함과 씁쓸함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조카 지한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묻습니다. 지한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삼촌의 질문에 정지한은 피로와 시련을 이겨낸 담담하면서도 강렬한 눈빛으로 정진만을 돌아보며 응수합니다. 잘 들어, 정진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며
킬러들의 세계 한복판에서 당당한 수장으로 서게 된 정지한의 당찬 선언과 함께 이야기는 장엄한 막을 내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한입니다.